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나 국산 브랜드들에서 새로운 자동차들을 막 출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자동차들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으로 올라가면은 가격이 막 7천만 원이 넘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차가 오히려 더 저렴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입 SUV들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입 SUV 중에서도 정말 감가가 많이 돼서 엄청나게 저렴해진 두 가지 수입 SUV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폭스바겐의 티구안입니다. 이 두 차종이 진짜 저렴해져서 국산 자동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해졌어. 그래서 어떤 것들의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격 근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그랜드 체로키부터 한번 볼게요. 그랜드 체로키가 사실 준대형 SUV에 속하죠. 전장 길이가 한 4,900 정도 되다 보니까 소렌토, 산타페 이런 차량들보다는 크고요, 팰리세이드보다는 살짝 작은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프라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지프라는 단어 자체가 SUV 하면 지프, 지프차 하면 SUV지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프라는 자동차 브랜드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프 브랜드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잖아요.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오버랜드 트림이에요. 오버랜드라고 하면은 제일 높은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도대체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냐? 무려 V6 3.6L 자유흡기 가솔린이 들어가 있어요. 3.6L 가솔린 자유흡기라고 하면은 자동차 세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V6 감성을 누리는데 자동차세 100만 원 정도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아닌가? 100만 원 좀 비싼가? 또 시동을 한번 안 걸어볼 수가 없잖아. 어우, 확실히 괜찮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무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지금 최고 지상고로 올려놨거든요. 요 정도까지나 올라갑니다. 한 15cm 이내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 오프로드 주행도 괜찮지만 시내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도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주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옵션이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인치 휠. 오버랜드다 보니까 20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와서 보면은 오버랜드라는 엠블럼이 붙어 있죠. 이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버랜드.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뒤쪽에 리어 램프가 조금 얄쌍하게 바뀌긴 했어요. 저는 이 구형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프라고 하면 4x4가 기본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중고 가격에서 4x4 4륜구동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가성비를 찾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따가 가격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 견인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또 캠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카라반 같은 것들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요 정도 옵션이면 와, 진짜 상당히 좋은 옵션 아닌가? 국산차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 장착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200~300은 줘야 돼.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은 이건 되게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보면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 전동 트렁크. 지금 저희가 이 에어 서스펜션 지상고를 최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보통은 요것보다 한참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골프백을 5개 6개씩 싣고 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자체는 준대형 SUV에 맞게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되게 넓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부족하다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렇게 대방을 이렇게 싹 먹으면은 둘이 가서 셋이 트렁크 닫는 버튼이 여기 없고 이쪽에 있어요. 왜 이쪽에다 달아놨나 조금 예상을 해보면 지상고를 최대로 올려놓고 나서는 여기에 손이 잘 안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트렁크 닫힙니다. 그리고 실내 옵션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프라는 브랜드는 오프로드라든지 SUV를 만드는데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각종 터레인 모드나 이런 것들도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무리
아무리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가 조수석, 운전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뭐 스포츠 모드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준비하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또 마련을 해놨어요. 이런 거 되게 좋죠. 여기저기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마련해놨고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뭐 오버랜드 이렇게 찍혀 있잖아. 스티칭 같은 거. 2열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사람이 여러 타는 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이거 썬루프도 들어가잖아. 이 정도면 옵션 진짜 차고 넘치게 들어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그랜드 체로키가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랜드 체로키가 현재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얘는 2021년식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예요. 그때 당시에도 신차 출고가가 한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프나 뭐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얘도 제가 찾아보기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출고가가 7천인데 할인받고 딱 뽑으면은 한 5800만 원 정도의 출고를 했다고 해요. 신차 출고를 5800에 하고 지금 3년에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가격이 2700대라고 합니다. 2700. 반토막이 넘게 빠졌어. 이거 사고차 아니야? 아니 사고차가 아니에요. 사고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0이 넘게 빠진 거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가 어딨어. GV80도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거기다가 뭐 통풍 시트니 와이드 선루프니 디스플레이니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진짜 가성비 있는 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이 옆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죠. 폭스바겐의 티구안이에요. 폭스바겐 티구안. 지금 티구안이 완전 풀체인지 버전이 새롭게 나왔죠. 근데 그거 아직 국내에는 판매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일반 모델하고 올스페이스, 조금 더 롱휠 베이스 버전으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올스페이스가 아니라 일반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체 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준중형? 요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준중형 SUV의 교과서 같은 자동차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 판매량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 TDI 프레스티지 차량인데 2.0 TDI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2.0L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2.0 TDI가 디젤이라는 것만 빼면 진짜 완벽한 애거든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나 연비가 진짜 잘 나오는 자동차예요. 이 2.0 TDI로 제가 연비를 얼마까지 뽑아봤냐면 리터당 한 26km까지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차주분들 중에서 20km 후반대가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정도로 연비 좋고 힘 좋고 한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도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보면 디자인 굉장히 괜찮죠? 티구안도 사실 아우디의 형제 같은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램프라든지 이런 조명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램프를 켜게 되면 약간 이렇게 삼각형을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절치선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디자인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방향 지시등이나 이런 것들도 범퍼 같은 곳으로 빼놓지 않아서 위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 요즘에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아니 이거 뭐야? 전차주분이 정리를 굉장히 잘 실천하셨던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었나봐. 정리함을 이렇게 넣어놨어. 이거 빼놓고 보면은 사용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관리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 없는 브랜드 진짜 많은데 이런 건 딱딱 들어가 있네. 그리고 2열 시트를 뒤쪽에서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죠. 폭스바겐이나 이런 독일 브랜드들은 4대2 대사 폴딩이 되는 걸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스키나 이런 것들 많이 타러 가실 때는 굉장히 유효한 옵션이죠. 트렁크 공간 자체도 생각보다 넓게 있어서 2열을 접어놓고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실내에서도 옵션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진 한번. 확실히 엔진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디젤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어차피 주행을 하다 보면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정차 시에 얼마나 떨림이 있냐 그 정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핸들이나 시트나 이런 쪽으로 진동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것들이 디젤을 고를 때 주요한 티핑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다고 보아요. 안마기처럼 시트가 떨린다거나 그 정도는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차간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 요 정도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통풍 시트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없다고 해서 막 야 난 통풍 시트 없어서 차 못 사겠다 야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통풍 시트 없는 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이라고 하면은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세팅을 초기화 해놓고 타는 게 좋겠죠? 메모리 시트 1번 눌렀는데 원래 여자친구가 타던 시트가 아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수석엔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경험담이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블루투스 목록 항상 신경 쓰고 다니세요. 항상. 와이드 썬루프 있는 거 아주 좋네. 와이드 썬루프 좋잖아요. 2열 헤드룸 있는 공간까지 쭉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겠죠. 2열 공간도 상당히 넓고 에어벤트나 이런 것들도 전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이 정도로도 만족하면서 잘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 티구안이 현재 대략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사실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4천만 원 초반에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꽤 인기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감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됐다거나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 얘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나온 애고 주행거리도 한 68,000km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벌써 2,700대가 됐다고 합니다. 감가도 한 1,500만 원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 아닌가? 심지어 독일에서 나온 폭스바겐 티구안인데 이 두 차종에 대해서 좀 가성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2,700만 원을 가지고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뭐 어떤 걸 생각해요? 그래봤자 스포티지나 투싼 요 정도를 생각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나 폭스바겐 티구안이 기아 스포티지나 현대 투싼 같은 자동차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같은 돈을 주고 국산차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비나 뭐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입 SUV를 한번 사보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차종 중에서도 그랜드 체로키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이 그랜드 체로키가 힘도 굉장히 좋거니와 에어 서스펜션이나 사륜구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랜드 체로키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2천만 원 중후반대의 수입 SUV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